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요약및 예상 문제 24회 시간입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민간 정원, 별서 정원을 보겠습니다. 별서란 자택에서 떨어져 인접한, 그냥 자택하고 약 500m에서 2km 정도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이렇게 떨어져서 인접한 경성지나 전원지에다가 은둔하기 위해서 만든 제2의 주택. 오늘날로 말하면 농막 비슷한 거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별서정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소세원 올림, 담양 소지한 양산보에 지어진 소세원 올림하고 부용동 올림, 완도 보길도에 있는 고산 윤선도가 지은 부용동 원림입니다. 그래서 별서정원이란 저택에서 떨어져서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약 200~300m에서 2km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경성지에 아름다운 곳 또는 논밭이 있는 전원지에다가 은둔이나 위해서 만든 제2의 주택을 별서정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주 안압지를 보겠습니다. 동궁과 월지라고도 하죠. 신라 문무왕 14년 674년부터 약 679년 사이에 지어진 것인데요. 5,100평에 조성되었고 연못 안에는 3개의 섬이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섬이 있는데 그중 2개가 무슨 모양을 하냐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거북이처럼 생겼나요? 네.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섬이 있는데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 2개의 섬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자연풍경식 정원이 유명하죠. 근데 자연풍경식 정원은 자연풍경 이 자체가 그냥 정원이에요. 이 자체가. 따로 어디가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전체가 정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과 자연풍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대1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비율이 1대1이다. 자연이 곧 정원이다. 이 전체가 정원입니다. 다음은 덕수궁 석조전 정전. 정전이라는 앞에 있는 정원이죠. 최초의 서양식 석조 건물로 딱 봐도 서양식이죠. 1900년에 영국의 하딩에 의해서 기본 설계가 됐다. 현재는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고 있다.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 그러면 유명한 것은 정전입니다. 앞들 이 앞에 있는 정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왕이 왕비하고 놀던 곳은 어디냐 그러면 후원이에요. 후원 그거는 뒤뜰에서 놀죠. 그래서 이 앞뜰에서 노는 것은 아니에요. 앞뜰은 손님 맞이하고 그렇죠? 접대하고 하는 것이죠. 다음 정원의 공간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이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전정입니다. 앞뜰이죠. 이 옆에가 작업들이 있어요. 이 작업들에서는 주로 뭐랍니까? 뭐 빨래 건조대도 빨래도 널고 된장독도 있고 채소밭도 갈고 하는 게 이게 작업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정이죠, 주정. 이 주된 정원이라는 거죠. 파고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고라 만들죠. 의자 벤치 놓고 여기다가 벤치 놓고 이런 파고라 같은 것은 여기 주정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후원이죠. 후원. 이 후원이 바로 이제 은밀한 뭐 나잡아 하라면서 뭡니까 애인하고 놀던 곳 이런 것들이 후원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놀고 뭐 이런 것들은 후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원의 정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길들, 이런 길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원로라고 그러죠. 정원에 있는 길이다. 그래서 원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로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분수대가 있고 거기에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분수대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파라다이소. 이 파라다이스는 지상 낙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파라다이소라고 부른다. 이 중앙에다 나무 큰 거 하나 심어놓고 이걸 파라다이스라고 부른다. 이거 주로 수도원 정원에서는 원로 교차점인 정원 중앙에다가 큰 나무를 식지하고
수로를 전개해서 지상 낙원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파라다이소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원의 공간 구성들을 한번 더 보면요. 작업정. 여기 이렇게 옆에가 여기 작업정이 있죠. 이 작업정에서는 주택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원으로 시설물로는 여기 장독대 같은 게 들어가요. 또는 빨래 건조대, 여기 빨래도 넣이죠. 또 텃밭도 여기다 만드는 수가 있어요. 텃밭. 또 수도시설도 여기 위치한다. 그래서 이 작업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빨래 건조대, 장독대, 텃밭, 수도시설 등이 이 작업정에 들어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에는 뭐 왕과 앙비가 논의는 곳, 남녀가 뭐 사랑을 즐기는 곳, 이 앞들, 전정은 손님 맞이하는 곳, 주된 정원, 여기는 파고라 같은 것이 여기에 설치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세계 혼합을 보겠습니다. 가산 혼합,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는 것, 이거는 빛의 혼합입니다. 색광 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합한 색이 원리의 색보다 명도가 높아져서 색광이 밝아지는 혼색으로 빛의 혼합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감산 혼합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색채 혼합 또는 색류 혼합이죠.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혼합한 색이 원리의 색보다 어두워지는 혼색으로 물감의 혼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치 혼색은 이렇게 막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찍으면 더 밝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자이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치 혼합은 주로 모자이크 혼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다음 회전 혼색은 하나의 면에다 두 개 이상의 색을 붙인 후에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팽이처럼 두 색이 혼합되어서 중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팽이죠. 그래서 회전 혼색이라고 합니다. 다음 점 2를 보겠습니다. 이 점자는 무슨 점자냐면 점점 그 말이에요. 점점 이동한다. 점점 자리를 옮겨가라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물체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배열이 되면 이쪽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여기도 이쪽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똑같은 형체가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적인 순서와 질서를 갖게 되는 것. 특정한 형이 점차 커지거나 반대로 점차 작아지면서 어떤 질서를 갖게 되죠. 똑같은 형태 계속 반복되면서 이 안으로 수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도 이 안으로 수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거는 붉어지나요? 들어가나요? 어떻든 어떤 질서를 갖게 된 겁니다. 똑같은 형태가 계속되면서 질서를 갖는 것. 점점 이동하다. 이렇게 점점 이동하는 느낌 있죠? 점이 이것을 가리켜서 점이라고 한다.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대지가 100평인 땅에다가 1층짜리 8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럼 건폐율은 얼마냐? 그래서 100분의 80 곱하기 100 그래서 80% 이런 걸 가리켜서 건폐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이 대지 면적이 100인데 이 건축 면적이 80이라 그러면 80% 이게 건평이라는 것이죠. 건폐율입니다. 다음에 용적률은 뭐냐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에요. 그러니까는 100평의 땅에다가 이런 건물을 1층, 2층, 3층으로 지었다. 80평짜리를. 그러면은 38이 24, 240평이죠. 연면적이. 그리고 대지 면적은 100이죠.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용적률은 240%가 나왔죠. 그게 용적률이에요. 그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이 3층까지 다 더한 거. 이 연면적의 비율을 하는 것은 용적률이라고 하고 이 1층만을 제 땅에서 이거 차지하는 거, 요 부분, 요 80평, 이 부분만 하는 것을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은 건폐율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건축물을 다 더한 거, 3층을 다 더한 거, 이렇게 하면 이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주로 용적률은 뭡니까? 몇 층으로 올라가느냐는 층수하고 관계가 많죠. 다음은 눈척을 보겠습니다.
이 윤측이란 건 바퀴지는 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라고도 하고 또는 일본어로는 이걸 노기스라고 하죠. 현장에서 이건 노기스라고 많이 그러죠. 노기스. 이 흉고라는 것은 이 나무가 있으면 이 사람이 가슴 높이에서 이 나무의 두께를 재는 거 이걸 흉고라고 그래요. 흉고 가슴 흉자를 써서 흉고. 여기서 이 나무를 재는데 바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 요걸로 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움직이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도 하고 이걸 노기스라고도 하는 윤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흉고를 측정할 때 수목의 흉고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윤척 또는 노기스라는 말은 우리가 쓰질 않으니까요. 일본어라. 어쨌든 그렇다고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흰 말채나무를 보겠습니다. 흰 말채나무 왜 희다고 했냐? 열매가 희어서 희다고 그래요. 이 열매가 흰 게 거의 잘 없죠. 근데 흰 말채나무는 열매가 희어요. 그래서 흰 말채나무다. 이게 가을하고 겨울에는 이 줄기가 이렇게 빨갛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말의 채찍으로 쓰였다고 해서 말채예요. 열매가 희다고 해서 흰이란 말이죠. 꽃도 희지만 열매가 힙니다. 그래서 흰 말채나무는 열매가 희다. 그 다음에 이 줄기는 붉다. 가을하고 겨울은 이 줄기를 가지고 말의 채찍으로 썼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네군도 단풍을 보겠습니다. 단풍나무 중에서 복엽이고요. 가장 노란색 단풍이 드는 겁니다. 네군도 단풍입니다. 속성수,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녹화에 적당하고 녹음수로 이용 가치가 높고 폭이 좁은 가로에 이 나무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폭의 이런 가로에 많이 심어요. 그래서 폭이 좁은 가로에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 네군도 단풍, 단풍 중 복엽이면서 가장 노란색 단풍이 든다. 속성수로서 저기 녹화에 적당하다. 폭이 좁은 가로에 많이 심는다. 네군도 단풍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횡성식 공정표를 보겠습니다. 막대 공정표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로에다가는 뭘 적습니까? 공사명을 적어요. 뭐 가설공사, 기초공사, 무슨 뭐 거푸집공사, 방수공사 이렇게 공사명을 적고 이쪽에다가는 일정을 적는 거예요. 3월 며칠까지 4월, 5월 해가지고 언제까지부터 언제까지는 가설공사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초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대를 그리는 횡선으로 막대를 그리는 거예요. 막대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정하고 관계되게 이런 식으로 긋는 거 이거를 막대 공정표 또는 행성식 공정표라고 한다. 그래서 세로축에는 공사 종목별 각 공사명을 배열하고 가로축에는 날짜를 표기한 다음 공사명별 공사의 소요기간을 정한 표이다. 장점으로는요. 각 공정별 공사와 공정 시기 등이 일목요연하죠. 딱 한눈에 보기 그냥 알 수 있죠. 기초공사, 가설공사는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됐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남은 공정은 요게 되겠죠. 그래서 각 공정별로 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일이 명시되어 판단이 용이하다. 공정표가 단순해서 경험이 적은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다. 이것이 횡성식 공정표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작업 상호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하나하나의 작업은 나오는데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주공정선이 파악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주공정선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리 통제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성과 정속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작업 상황이 변동됐을 때는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횡성식 막대표가 쓰이는 것은 소규모의 간단한 공사의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공정표는 복잡해요. 그리기도 쉽지 않고 알아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사에는 네트워크 공정표를 쓰는데 이런 소규모의 공사에서 간단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성식 공정표가 많이 쓰인다. 대략적인 공정표가 필요한 경우도 쓰이고요. 시급을 요해 가지고 네트워크 공정표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런 행성식 공정표로 간단하고 보기 쉽게 만들어 쓸 수가 있다. 다만 각 공정 간의 관계를
예, 그 네트워크를 알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터파기량과 구조물 최적 대묘량을 보겠습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의 터를 팠어요. 이게 뭐냐면 파서 이쪽으로 내려놓고 보니까 100세제곱 입방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런 구조물을 앉혔어요. 이 구조물이 입방으로 80 입방 세제곱미터예요. 센티미터예요. 이게 80이죠. 이 100만큼을 팠어요. 이게 100만큼을 팠는데 그 다음에 파낸 흙을 여기다가 이게 100이라는 게 나왔죠. 파낸 흙이 이 파낸 흙을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10 그래서 10 10 해가지고 대매우기를 20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대매우기를 20을 했어요.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터파기 터파기를 얼마였어요? 100을 했죠. 터파기는 그죠? 그 다음에 구조물이 8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되메우기 있죠. 플러스 되메우기 20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물 80, 100을 파낸 다음에 터파기 100을 파는 다음에 구조물 80을 안 치고 되메우기로 다시 흙을 2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0이 되죠. 이 구조물 80만큼 여기 10, 10을 넣었으면 여기 100에서 얼마 남았겠어요? 80이 남았죠. 이 80은 뭐예요? 구조물의 양이자 바로 또 이것은 뭡니까? 잔량이 돼요. 잔량.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셨죠? 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터파기량은 구조물 최적, 요 구조물 최적 80에다가 대묘구량 요 10, 10이하고 20. 그러면 터파기를 100을 했다면은 구조물 최적은 80이고 대묘구는 20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구조물 최적은 얼마냐라고 이걸 놓고 보면 이건 대묘구량이 이쪽으로 가로 이쪽으로 이동되면 이쪽으로 이동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터파기량 마이너스 대묘구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조물 최적은 터파기량 마이너스 대묘구량. 그래서 이 하나의 식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대묘구량이는 얼마냐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터파기량 마이너스 구조물 최적 그렇게 되겠죠. 대묘구량은 터파기량 마이너스 구조물 최적, 터파기량 마이너스 구조물 최적.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등고선을 보겠습니다. 보이는 이게 이렇게 된 게 이게 등고선이죠. 이게 등고선입니다. 이 등고선인데 이 등고선에 있는 모든 죄송합니다. 이 등고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같은 높이예요. 그래서 등고선이 찍히는 모든 점들은 같은 높이를 찍은 거예요. 같은 높이를. 그 다음에 같은 경사지는 등고선 간격이 같아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완만한 곳은 등고선 간격이 넓죠. 이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등고선 간격이 좁아요. 이렇게 넓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것. 이 좁아지는 곳은 뭐냐면 가파른 곳이라는 얘기예요. 가파른 곳. 등고선 간격이 넓은 곳은 완만한 곳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넓은 곳은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요. 이게 넓게 나타나죠. 이 완만한 곳은 등고선 간격이 넓게 나타난다. 근데 이렇게 가파른 곳에 가면 어때요? 등고선 간격이 좁아져요.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그리고 이 간격이 똑같다. 간격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간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경사도가 같은 지역은 동일한 이 넓이로 나타나요. 등고선 이 간격이. 그래서 급경사지는 등고선 간격이 좁고 완경사지는 등고선 간격이 넓어요. 등고선은 도면이 아니나 밖에서 서로 만나고 안 만나는 등고선은 없어요. 다 이렇게 폐합된다. 이렇게 폐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도중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 등고선에 대한 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이나 영화를 등지고 자연과 뼈다며 농경하고 살기 위해서 세운 주거를 별서정원이라고 한다. 아까 별서정원 보셨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표적인 별서정원 두 가지 들었었죠? 서생원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 여기서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이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조선시대 별서정원인데 현존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현존하는 대표적인 것은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이고요. 조선시대. 강릉의 성교장, 이건 개인주택입니다. 이력의 평천산장, 이건 중국 당나라 때 민간정원입니다. 구례의 운조루, 아은학관에 집중해서 사랑채를 구례 운조루라고 해요. 여기서는 별서정원, 그러니까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 또는 담양의 소세원 이렇게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경주 월지 안압지에 있는 섬의 모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 섬 두 개가 있는데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북이형이라고 그랬죠. 영국의 풍경식 정원은 자연과의 비율. 영국은 풍경식 정원이 유명하죠. 정원이 바로 풍경이고 풍경이 바로 정원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정원과의 비율은 1대1이죠. 자연이 곧 정원이고 풍경이 곧 정원이고 정원이 곧 풍경입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원로의 교차점인 중정에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심는 거. 아까 보셨더랬죠? 이렇게 원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앙에다가 분수대 같은 거 설치하고 나무 큰 거 심죠. 나무를. 이 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다이소 그랬죠. 파라다이소. 낙원, 지상 낙원. 여기서는 파라다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왕과 왕비만이 즐길 수 있는 사적인 정원이 아닌 것은 자, 경복궁의 아미산. 이건 후원이죠. 후원이다. 말이 없어도 후원입니다. 낙선제 후원, 중명당의 후원. 이거는 앞들이죠. 전정입니다. 왕과 왕비만이 즐기려면 앞들 손님 맞는 곳에서 즐길 리가 없겠죠. 이건 아니고요. 다 뒤뜰을 즐깁니다. 뒤뜰. 그죠? 후원에서. 이 경복궁 아미산도 후원입니다. 그 다음에 창덕궁 후원, 중명당 후원. 이런 데서 왕과 왕비가 뭐 나잡아 하라면서 그 사랑놀이 하는 곳이죠. 근데 이 앞들 사람들 다 보는 앞들에서 손님 맞는 곳에서 이런 사랑 노름을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덕수궁 석조전은 1900년대에 영국인 하딩에서 설계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앞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왕과 왕비가 사랑 노름하기에는 이게 적당치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사랑 노름은 후원 뒤뜰에서 주로 하는 것이라고요. 18세기 영국의 험프리 랩턴에 의해 완성된 정원수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영국은 주로 풍경식이죠. 근데 풍경식이 둘이 나왔어요. 사실주의 풍경식하고 사유주의 풍경식. 이 사자는 묘사하다 할 때 사자고요. 이 의자는 주로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비유, 비유적인 거 또는 특징적인 거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어떤 묘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중국식 정원 또는 동양식 정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실제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 사실주의 풍경식 이것이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주의 풍경식은 영국식이고 사의주의 풍경식은 주로 이것은 어떤 비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험프리 랜턴이 완성된 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사실주의 풍경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사의주의적이라는 게 묘사하다, 사진 찍다 할 때죠. 의자는 이거는 상징적 축조, 비유, 상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식, 사회주의 풍경식 그러면 중국식, 사실주의 풍경식 그러면 영국식. 그냥 답이 나와버렸네요. 수집된 자료를 종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 수집된 자료를 종합한 후에 대략적인 계획안. 대략적인 계획안 그러면 기본 구상입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알아주시고요. 대략적인 계획안 그러면 기본 구상이다. 다음 중 주택정원의 작업들. 아까 보셨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집이라면 여기가 이제 현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들이 있죠. 작업들은 이쪽에 있었죠. 이렇게 작업들. 여기서는 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빨래 건조장도 있고 여기다 채소밭도 하고 장독도 있다고. 그런데 이 파고라는 주로 어디에 가요? 주정. 여기가 주정이죠. 주된 정원이에요. 여기에 이런 파고라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해서 앞에다가 벤치 놓고 여기다 등나무 올려가지고 예, 여기다 벤치 놓고 앉아서 서늘하게 지내는 거. 이게 파고라 같은 거죠. 이거는 어디에 간다고요? 주정으로 주정으로. 이 장독대나 이런 것은 이 옆쪽에 있는 작업들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장독대, 빨래건조장, 채소밭 같은 것이 이 작업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들의 위치하기에 부적합한 것 그러면 파고라가 되겠습니다. 맨설의 색상원에서 비지는 무슨 색인가? 이 비지에서 비지가 뭡니까? B는 블루, G는 그린, 블루도 푸르다, 그린도 푸르다, 푸르다, 푸를청 푸를록, 청록. 그래서 비지는 청록색입니다. 비지, 블루와 그린, 블루도 푸르다, 그린도 푸르다, 푸르고 푸르다, 푸를청 푸를록, 청록. 파란색 조명에 빨간색 조명과 초록색 조명을 동시에 켰더니 하얀색으로 보였다. 섞으면 섞을수록 명도가 높아진다. 무슨 혼합입니까? 색광 혼합, 빛의 혼합이죠. 이처럼 빛에 의한 색채의 혼합 원리는 무엇이냐? 이걸 가리켜서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는 것, 가보본색이라고 그러죠. 감보본색은 섞으면 섞일수록 감해져요. 명도가. 이게 뭡니까? 색료, 물감 혼합 또는 색료 혼합. 그렇게 말하죠. 병치혼색은요. 예, 이렇게 놓고 모자이크처럼 막 점을 찍어서 보면 더 밝아 보여요. 모자이크 혼색, 병치 혼색, 회전 혼색은 팽이 기억하시면 되죠. 두 색깔 놓고 팽이를 돌리면 중간색으로 보이더라.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적인 순수와 질서를 갖게 되는 것. 특정한 형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점점 이동하면서 점이죠.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정한 순서, 깊이 들어가게 되는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 아까 그 점유를 보셨죠. 오방색 중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하며 동방의 색으로 양기가 가장 강한 곳이며 계절로는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이고 인을 암시하는 색은 다른 건 몰라도 나무, 그 다음에 봄, 만물이 생성하는 봄. 그러면 푸르다죠. 나무도 푸르고 만물이 생성할 때 푸르고 그럼 푸른색이 어떤 거죠? 청이죠. 푸르청.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나무에 해당되는 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그러면 푸르다. 청색입니다. 다음 식의 A에 해당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 영종률이다.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은 이건 영종률이 아니라 건폐율이 되겠죠. 이거는 건폐율. 건축 연면적이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아니라 건축 연면적 3층까지 다 더한 거 이렇게 되면 이걸 가리켜서 용적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1층만 가지고 얘기하면 딱 차지하는 이 100평 중에서
이 건물이 차지하는 요 1층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1층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건폐율이에요. 요 1층이 차지하는 면적만. 그런데 요 1층, 2층, 3층을 다 더한 것을 가지고 대지 면적에서 구하면은 용적률이 되는 것이죠. 다음 중 흉고 직경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 예, 나무에 요 둘레를 지는데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요 길이를 재는 거 아까 보셨죠? 윤척이라고도 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라고도 하고 또는 일본 말로 노기스라고도 하는 것이죠. 1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와이어 제축 고기는 수고, 나무의 높이 재는 거고 덴드로메타도 수고 재는 것이고 경척은 피륙, 이 옷감이나 또는 뭡니까 이 가죽 같은 거 재는 그런 대나무자가 있어요. 대나무자. 이걸 경척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흉고직경을 잰다. 그러면 윤척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 노기스. 15번입니다. 흰말채 나무의 설명. 아까 보셨죠? 흰말채 나무. 나무 자체는 가을하고 겨울에 빨개요. 그런데 꽃은 휘지만 진짜로 흰자가 붙으면 왜 흰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휘니까. 중축나무과 낙엽한잎갈목 맞습니다. 노란색의 열매? 아니죠. 하얀색의 열매였죠. 그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수피가 여름에는 녹색이지만 가을과 겨울철에는 붉은 줄기. 이걸 말이 채찍으로 썼다는 거죠. 잎은 대생이며 마주나기예요.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고 표면에 작은 털 뒷면은 흰색의 특징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열매가 흰색이다. 매우 드문죠. 흰색 열매가 있는 게 흰 말채나무는 흰색입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해당하는 수종은 여러 가지의 색은 녹색 또는 젓갈색으로 여푼이 발달하고 있다. 숲에서는 냄새가 나고 약간 고리파여 있다. 단풍나무 중에서 복엽이면서 가장 노란색 단풍이 든다. 아까 봤죠? 뭐죠? 그렇죠. 내군도 단풍이죠. 예. 속성수로 저기 녹화에 적당하고 폭이 좁은 그런 도로에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 네. 내군도 단풍이었습니다. 공정관리기법 중 행성식 공정표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 행성식 공정표 아까 보셨죠?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가죠? 각 공사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푸집, 뭐 타일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뭐 하고 이렇게 기간을 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을 나타내는 것. 이 막대기가 횡선으로 되어 있어요. 횡선으로. 자, 이 횡성식 공정표의 장점. 신뢰도가 높으며 전자계층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예요? 네트워크 공정표죠? 네트워크 공정표? 아니죠. 각 공정별 착수 및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판단이 용이하다. 이게 맞는 거죠. 예. 이 공정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막대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바나나 모양 아니죠. 바나나 모양 아니라 막대 모양이에요. 상호관계가 명확하며 주공정의 밑에는 현장 인원의 중점 배치가 가능하다. 이건 지금 네트워크 공정표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공정별 착수 및 종료일이 언제 시작해서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칠까지 마친다. 라는 이 착수 및 이 공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판단이 용이하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시설물의 기초 부위에서 발생하는 토경량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문제만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하세요. 자, 터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 세제곱센티미터 입방을 파냈어요. 그리고 여기다 구조물을 80짜리 구조물을 앉혔어요. 80 입방을. 그리고 여기다 대매우기, 요거 대매우기 해줘야겠죠? 10 해가지고 20 세제곱평방을 대매우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파기 100은 구조물 80 앉히고 플러스 대매우기 20. 이러면 80 더하기 20은 100 돼서 이게 이 공식이 나오죠. 근데 이 구조물 앉힌 만큼은 이 100 타는 것에서 여기다 10 붓고 여기다 10을 부었어요. 이거 남은 건 80이죠. 이 80과 이 구조물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 구조물은 잔량하고 토지 잔량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자, 이 공식만 가지고서 여기다 다 더해보면 돼요. 그러면 잔토 처리량, 여기 잔량이죠. 잔토 처리량. 잔토 처리량은 터파기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양을 하니까
터파기 마이너스 되메우기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되메우기만에 터파기를 쓰니까 틀린 거죠. 다음 되메우기는 이걸 이쪽으로 9조물을 이쪽으로 이양시키면요. 터파기 마이너스 9조물 그렇게 되겠죠. 터파기 마이너스 9조물 맞네요.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답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하나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 공식을 한번 딱 그려보세요. 그러면 터파기 100을 했더니 9조물 80을 안 치고 나머지 여기다 10, 10에서 20만큼 대매기로 하면 이 공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놓고 이항을 시키면서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중 등고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고선 이렇게 된 것들은 이제 등고선이라고 그러죠. 이 등고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높이이다. 등고선 상에 있는 모든 점은 높이가 다르다. 틀렸네요. 그 바로 답이 나왔죠. 등경사진은 같은 경사진은 이 간격이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넓을수록 완만하고 좁을수록 경사진 거예요. 그래서 등경사진은 등고선의 간격이 이 간격이 같습니다. 급경사진은 등고선 간격이 좁아요. 완경사진은 등고선 간격이 넓습니다. 맞습니다. 등고선은 도면에 아니나 밖에서 폐압되며 도중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등고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